서울 강남역 부근. 구청 조끼를 입고 건물 앞을 지나던 공무원이 무언가를 유심히 살피더니 불이 나게 전화를 겁니다. 몇 분 뒤 건물 사이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오자 그 뒤를 쫓아가며 계속 통화합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반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하던 공무원 조모 씨는 우연히 거액의 돈 뭉치가 전달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젊으신 분하고 나이 드신 분이 구석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조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돈을 건네받은 남성을 따라간 겁니다.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돈을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었습니다. 저희가 출동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채 3분이 안 걸렸고요. 휴대폰하고 현금하고 바로 현장에서 압수를 하고요. 현장에서 피해자도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70살 이모 씨. 카드 회사 직원이라며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거였습니다. 이곳에서 피해 어르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조직원은 돈을 가지고 온 비닐봉투에 담은 뒤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건넨 돈은 현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수상한 현장을 목격하고 끝까지 범인을 쫓은 구청 공무원과 현장에 신속히 도착한 경찰의 대응이 피해를 막아낸 겁니다. 그 현금에 대해서 추궁을 했을 때 본인은 카드사 직원이고 카드사 대면 상환을 하러 나왔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현장에서 카드사 직원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했고요.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금책 2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현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해 다른 조직원들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차장 안으로 들어선 빨간색 SUV를 경찰관들이 에워쌉니다. 이어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끌어내려 하자 갑자기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급가속하더니 그대로 담장에 충돌합니다. 운전자는 이윽고 끌려 나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9시 반쯤 초등학교 정문 안으로 SUV 한 대가 불쑥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차는 비틀비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음주운전 같다는 학교 보안관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다가갔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차 유리창을 깨려 하자 도망쳤습니다. 도주하며 초등학교 정문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골목을 50m나 더 질주한 뒤에야 이곳 벽을 들이받고 멈췄고 뒤쫓아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마약으로 보이는 물병과 흰색 가루가 든 봉투,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말을 하기 힘들 정도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물병과 가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혈액 채취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과 주사기의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4시 20분쯤의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자, 도로 양방향에서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자, 바로 시내버스가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 옆으로 접근을 하면서 속도를 앞서 줄였죠. 그 순간 자, 이 화면은 이제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본 화면인데 그 순간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와 잔해로 뒤덮여 있는 것이 화면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 장소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하필이면 버스가 이곳에 정차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듯이 엄청난 먼지와 지금 소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큰 소리도 들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작업자들이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도 지금도 2명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차 중이던 버스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가려서 형체를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고 순간
뒤따르던 이 승용차는 충격에 그대로 멈춰서서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만 정리를 해보면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대로 한가운데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밖으로 옮기려고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훔친 택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들어 버린 이 남성.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 공군 비행전대 소속 병사 A씨였습니다. 휴가 중인 A씨는 이날 새벽 부산 광안리에서 택시를 타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도 집어 던지고 돈도 집어 던지고 핸드폰도 집어 던지고 그러면 자기가 특수부대 죽인다고 조심해라고 계속 그 말만 하더라고요. 차를 세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A씨는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음주 상태로 1km가량 달린 A씨는 결국 10분여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음주 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를 훔쳐서 달아났다 해서 그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그 차량이 길에 멈춰서 있다는 또 신고가 마침 들어와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최근 공군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이어 부사관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기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대표님이 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권유하시거나 만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앞으로 제가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대선 주자에 대한 특별한 선호나 또는 호불호를 이야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방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당에 관심이 있는 어떤 대선 주자라 할지라도 제가 우리 당에 들어오시는 과정을 안내하고 또 이렇게 또 소통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특정 주자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게, 방금 언급하신 분 외에도 보면은 당 밖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주자에게 특정한 배려를 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면은 그 다른 훌륭한 분들에게는 위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당의 문은 열려 있지만 먼저 제안을 그 대표님께서 하진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것도 특정한 주자에 대해서 답을 하진 않겠지만은 이미 많은 주자들의 문의에 답하고 또 그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특정 인물이 속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처럼 그 야권의 대선 주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분들 외에도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일 인천 간석동의 한 골목길,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승용차를 몰고 온 운전자에게 비닐봉지를 건넵니다. 운전자는 퀵서비스 기사인 조선훈 씨. 위축된 어르신의 모습에 뭔가 수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물건을 건네준 사람이 아주 나이 드신 노인이고 외관상으로 좀 서민층으로 보였어요. 아주 짠해 보였어요. 더 이상했던 건 최종 수령자인 A씨. 특별한 이유 없이 배송지를 2번이나 바꿨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확신한 조 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마음먹고 시간 벌기에 나섰습니다. 장소가 계속 바뀌어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추가 비용을 달라고 일부러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을 부른 겁니다. A씨는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그 자리를 떠버렸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조 씨가 경찰과 함께 봉지를 열어보니 테이프에 칭칭 감긴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엔 현금 8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5만 원권 한 다발, 500만 원, 100만 원권 세 다발에서 800만 원이 은행 큰 봉투에 2겹으로 쌓여 있고,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다시 현장에 돌아온 A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신랑이 끝에 퀵 배달 물건, 그러니까 돈을 다시 받으러 온 A씨는 이곳에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신용 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며 어르신에게 접근한 뒤 대부업체를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천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